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끝내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결단의 시점이 왔다고 판단하고 국제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강철비라고 부르는 이 집속탄은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는 무차별 살상 무기임에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500일을 앞두고 총력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공급 방침을 굳힌 것입니다. 미국은 왜 강철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지 그 이유를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7일자 지면을 통해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집속탄을 포함해서 모두 8억 달러 규모의 신규 군사지원 계획을 발표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집속탄 지원을 계속 요청을 해왔고 미국이 고민 끝에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집속탄이란 것은 하나의 폭탄, 그러니까 모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 자폭탄들이 들어있는 무기인데요. 시한 장치를 통해서 모폭탄이 목표 상공에서 터진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던 자탄이 쏟아져 나와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공격해서 강철비라고 부릅니다. 인명살상뿐만 아니라 기갑부대 공격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 이 러시아군의 확고한 진지를 효과적으로 타격을 하고 인력과 포병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라 쿠퍼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 6월 말에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미 국방부가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특히 전장에 파고든 러시아 진지에 대항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집속탄 사용이 논란이 되는 것은 불발탄 때문입니다. 집속탄은 원래 지면에 닿는 즉시 폭발하도록 설계되었는데 그동안 사용해본 결과를 보면 불발탄 비율이 일반 폭탄보다 상당히 높아서 민간인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불발탄이 나오면 전후에도 상당 기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주의 단체에 따르면 자폭탄의 5분의 1 이상이 폭발하지 않고 남아있다가 수년 후에 폭발한다든지 취급할 때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집속탄으로 인해 가지고 56,500에서 86,5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집속탄으로 인해서 수많은 미군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발칸반도 그리고 라오스의 어린이들을 포함해 가지고 민간인들도 이 집속탄의 잔재물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의 이중 목적의 계량 재래식 탄약 또는 DPICM이라고 부르는 이 폭발성 수류탄이 장착된 155mm 포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탄은 장갑차와 주변의 병력을 모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155mm DPICM 포탄은 88개의 자탄을 장착할 수 있는 M483과 72개의 자탄을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용 M864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에 어떤 버전이 고려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관리들은 자국이 보유한 집속탄은 불발 확률이 낮아서 민간인 피해가 작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이드 국방부 대변인은 집속탄을 둘러싼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는 이 집속탄은 불발률이 2.35% 이상인 구형 폭탄은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매년 불발률 1%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집속탄이 과연 그런 불발률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08년 로버트 게이츠 당시 국방장관은 불발률이 1% 이상인 집속탄의 생산 및 사용 또는 이전을 금지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무기를 10년 내에 모두 파괴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불발탄 한도와 이를 초과한 탄약의 폐기 일정을 모두 변경했고 이후에 의회는 주요 방산업체들이 주주와 여론의 압력으로 생산 계약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발률이 1% 이상인 집속탄의 사용, 생산 또는 이전을 위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입법 문구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도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을까요? 여기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은 한국 전쟁 이후에 모든 주요 전쟁에서 집속탄을 사용했지만 수년 동안 새로운 집속탄은 생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그러나 휴먼 라이츠 워치가 국방부 보고서를 토대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5억 개 이상의 집속탄 또는 폭탄을 포함한 470만 개의 집속탄, 로켓, 미사일, 포탄이 군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집속탄은 무차별 살상무기이기 때문에 상당수 국가가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실제 2010년 120개 나라는 집속탄 사용, 제조, 보유 등을 금지하는 집속탄에 관한 협약에 서명을 했는데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빠졌습니다. 집속탄 금지 협약 채택 이후에 전 세계 집속탄 비축량의 99%가 폐기되었다고 집속탄 금지 연합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최전선 지역이 이미 지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무기를 신중하게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군은 집속탄을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제적 감시단체들은 지난 여름 연례 보고서에서 집속탄으로 인해서 전투 첫 6개월 동안에 최소 689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분쟁에 사용된 무기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인구 밀집 지역에서 수백 건의 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은 지난해 4월 크라마토르스크의 혼잡한 기차역에서 집속탄을 장착한 미사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의 부상을 입은 공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해왔던 나토 동맹국들은 대부분 집속탄 사용 금지 협약에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도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속탄 지원을 망설여왔던 겁니다. 자칫 동맹의 단계를 해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나토의 31개 회원국 중에서 8개 나라는 이 비준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국제적 논란을 각오하고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리더십이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으로 흔들린 틈을 타서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기대했던 반격에 앞서서 러시아군은 수마일의 참호, 그리고 탱크, 함정 및 지뢰를 사용해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수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방어를 극복하는 데 집속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패트릭 라이던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집속탄은 러시아군 장비의 장갑을 뚫거나 러시아군 병사들을 공격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집속탄으로 인한 불발탄이 공격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군이 광범위하게 깔아나온 지뢰 등의 방어망을 파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집속탄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 포스트에 키우의 지속적인 반격에 있어서 이 무기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서방 진영에서 많은 포탄 등을 지원해주고 있긴 하지만 비축량이 부족하고 제조가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집속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즈니코프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미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집속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민간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결단의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남부전선에 광범위하게 쳐놓은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한다면 전쟁은 장기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미국도 더 이상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을 지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집속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초기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반대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제공과 관련해서 미 유럽 사령부 수장이자 나토 최고연합군 사령관인 크리스토퍼 카블리 육군 장군은 지난 3월에 미 하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집속탄은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전장무기라고 극찬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